안녕하세요. 4주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3페이지 참고활동 문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자료 1번 교집합으로 되어 각 체제의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느냐 묻는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1번을 보시면 1에 제시된 특징들을 그림의 가다중 알맞은 곳에 분류하고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생산물을 혼자 결정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기가 어렵죠. 생산자가 즉 하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정부가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한다. 기업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죠. 정부가 무엇을 생산할지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모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계획경제체제의 장점이죠. 부와 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추구한다. 즉 형평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을, 희소성에 의해 기본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희소성에 의해 기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즉 자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체제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어느 경제 체제에든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 두 체제의 차이점은 이 희소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두 체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음, 개인의 일자리, 주거지 등을 정부가 결정해 준다.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이죠. 너는 뭘 잘하니까 뭘 해라. 너는 여기서 살아라. 이런 것까지 다 정해주죠.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위에 있죠. 자, 비읍, 개인의 능력 차이 등에 의해 빈부격차가 커진다. 시읒, 각 경제 주체가 소비와 생산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거는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이고요. 이응, 생산수단을 사회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주로 결합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즉 이제 생산수단, 생산 요소를 국가가 모두 소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류해보면은 시장경제체제만의 특징은 비읍과 시읒, 공통적인 특징, 희소성을 경제문제, 최초의 경제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두 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이응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문제 두 번째, 자료 2에서 시장경제체제에 해당하는 내용과 계획경제체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보자. 자료 2번은 우리나라 헌법 119조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시장경제체제의 문제는 헌법 119조의 1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즉 시장경제는 이제 뭐 개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뭐 기업의 창의력 아니면 뭐 기업가 정신 같은 것을 이제 강조하는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계획경제체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헌법 119조 제2에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뭐라 그랬죠?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자료 3번 마지막 문제예요. 자료 3을 읽고 중국은 시장경제체제인가 혹은 계획경제체제인가에 대해 논의해보자. 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을 시장경제 지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중국에게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일단 중국이란 나라는 계획경제체제와 사회주의에 기반해서 시장경제의 뭐 장점 같은 거 아니면 개혁개방을 통해서 시장경제 체제의 요소를 받아들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뭐 이 내용에서 보면은 그걸 뭐 분류하자면은 미국과 유럽은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뉴질랜드, 호주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탐구 활동을 마치고요.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5년도 수능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A국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벌였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 대책으로 모든 거래의 영수증에 번호를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추첨해 당첨금과 경품을 지급하였다. 즉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당첨금과 경품을 줬다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배웠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자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히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유인, 긍정적 경제적 유인이 성공한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1번, 모든 자원은 희소하다. 아니죠. 모든 자원은 희소하지 않습니다. 자유재, 가격이 없는 재화는 희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번, 거래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 거래가 모두를 위롭게 한다가 아니고 자유거래, 즉 강압에 의한 거래나 불공정 거래는 이롭지 않습니다. 3번,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맞죠? 정답입니다. 여기 경제적 유인, 당첨금과 경품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수증을 이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4번, 공평성은 경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공평성이 아니죠. 효율성을 경쟁을 통해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평성은 경쟁이 아니죠. 자,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달성할 수 없는 건 아니고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지문일 것입니다. 근데 워낙에 3번의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06년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나라의 경제 개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변화를 적절하게 추론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밑에 그림을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과거 이제 사회주의 공산권 국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나 베트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정부가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계획으로 모든 가격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다 나라 거니까 일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생산성도 엄청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자원 배분 체계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개혁하느냐? 시장 원리를 적용해 당국이 일단 가격을 결정하고요. 시장 원리를 적용해 당국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것들은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조금 비싸게 팔고, 시장에서 별로 많이 팔리지 않는 것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물건들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소유재를 개혁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 모든 물건이 다 나라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재산을 일부 허용합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 제도를 개혁합니다. 국가 통제를 좀 완화하고 기업 자체 결산을 실시한다는 거는 야, 니네가 번 거 니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기업을 꾸려 나가봐. 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했을 것이다. 그냥 약간 그냥 정부 개혁, 약간 시장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거지. 여기서 보면은 공유제 원칙은 유지하고 그냥 국가 통제를 좀 완화했다는 거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 상품의 가격이 높아졌을 것이다. 맞죠? 왜 시장 원리를 적용해 가격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뭐 나라가 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 수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는 것들은 좀 비싸게 팔렸을 것이고 적게 찾는 것들은 싸게 팔렸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개인과 기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왜? 예전에는 다 열심히 만들어도 나랄 거였는데 지금은 개인 재산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허용해 준대요.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면 내게 좀 생길 수 있다 하다 보면은 뭔가 또 열심히 일하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기업들도 당연히 자체 결산을 실시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회사를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유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허용으로 유인이 확대되었다.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19번의 답은 니은 디귿 3번이고요. 리을. 기업의 경제 활동은 시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죠. 무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시장 원리를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뭐 잘 팔리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틀린 답입니다. 19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2007년의 수능 2번 문제입니다. 자, 개학을 언제 할지가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은 5월 20일부터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실제로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시험 범위는 교과서 1단원입니다. 1단원이고 1단원에서 2단원 중간까지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진도 나가는 거 봐서 판단하기로 하고요. 웬만하면 1단원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 수능 2번 풀겠습니다. 다음 사례로부터 옳게 추론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읽어볼게요. 갑이 운영하는 놀이방에는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돌본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오후 6시가 넘어서도 아이들을 데리러 온다. 그 때문에 일과가 모두 끝난 후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를 남겨두어야 한다. 쉽게 퇴근해야 되는데 남아있대요. 그럼 뭐 남아있는 뭔가 비용을 줘야겠죠. 부모들의 지각을 막기 위해서 갑은 부모가 늦을 때 10분당 2,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대요. 그러자 지각하는 부모가 오히려 늘어났다. 10분당 2,000원 내라 그러니까 좀 바쁜데 늦게 가지 하고 그냥 2,000원 지불하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경제적 유인 10분당 2,000원의 벌금이 안 통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에 갑이 벌금을 10분당 5,000원으로 올리자 비로소 지각하는 부모가 없어졌다. 5,000원이 되니까 경제적 유인, 우리가 배웠던 경제적 유인이 먹힌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5,000원 내느니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애 데리고 오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 기억. 지각하는 부모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했죠. 2,000원일 때는 오히려 역반응을 보였고 5,000원이 되자 이제 갑이 실제로 생각했던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지각하는 부모는 기회비용에 고려한 선택을 한다. 지각하는 부모는 10분을 돈으로 환산해서 포기해야 할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를 기회비용을 고려해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2,000원일 때는 안 오다가 5,000원 되니까 당장 오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지각하는 부모는 갑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자, 지각하는 부모는 갑에게 발생시키죠. 왜? 다 이제 끝나서 퇴근해야 되는데 누군가 한 명 남아있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 줘야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냥 남어 하면은 안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발생시킨다. 일과 종료 후 교사가 남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리을. 10분당 벌금을 올릴수록 갑의 벌금 수입은 증가한다. 10분당 벌금을 5,000원으로 올리니까 지각하는 부모가 없어졌어요. 그 말은 벌금을 부모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수입이 증가하지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해서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5,000원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수입이 빵원이 됐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말입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017년 수능 1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변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표는 두 가지 경제 체제를 비교한 것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말해 볼까요? 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배울 때 앞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수요 공급과 경쟁의 원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인간의 이기심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단점은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는 있지만 그 생산물이 누구한테 가느냐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하에 생산 분배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서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만들어봐야 내가 가져갈 수 없고 남한테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부터 보겠습니다. 가에는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가가 적절합니다. 자, 효율성은 자본, 형평성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맞죠. 갑은 맞는 말이고요. 가는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가 강한가가 적절합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 쉽게 얘기해서 버는 만큼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냐, 그 동기가 강하냐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자본주의에서는 회사가 번 만큼 자기가 다 가져가죠. 세금 좀 내고. 사회주의에서는 내가 열심히 벌어봐야 나라에서 다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 추구 동기가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갑을 일단 1번 정답이 나왔고요. 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는 자원 배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는가? 보이지 않는 손. 자, 보이지 않는 손이란 아담 스미스 알죠?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내용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변하는 가격에 의해 시장이 스스로 조절된다는 말이죠. 즉 효율적 자원 배분 생산은 시장에 맡길 때 가장 최적화된다고 아담 스미스는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은 자원이 어디에 배분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다, 이 말은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틀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갑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18년 수능 1번입니다. 아무래도 1단원 내용이기 때문에 1번 앞에 있는 번호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수능에는. 옛날 수능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1단원 문제라도 20번에 뜬금없이 튀어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수능이 많이 정직해졌습니다. 물론 문제의 퀄리티나 난이도는 올라갔지만 그냥 단원별로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밑줄 친 정책으로 인해 각국 경제에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국은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쉽게 얘기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라는 거예요.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자, 쉽게 얘기해서 계획경제 사회주의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봐야 내 것도 아니고 다 나라에서 뺏어가고 다시 나눠주는데 내가 못하러 열심히 일하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은 시장경제체제의 요소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였다. 국영기업의 대부분을 민영화했다. 두 번째, 사유재산의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에 좀 약간 여러가지 요소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 간의 경쟁이 당연히 심화되겠죠. 국영기업일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덜 일하거나 나라에서 돈 주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영화됐어요. 다 각자 기업의 주인들이 생겼어요. 버는 족족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이 약화될 것이다. 사유재산의 허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유재산의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재산을 관리, 사용, 처분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자율성이 당연히 강화되죠. 높아지겠죠.
보이지 않는 손, 전 문제에서도 얘기했죠. 시장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의 요소가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은 강화될 것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4번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자원의 희소성, 즉 자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까 탐구활동 풀 때도 말씀드렸듯이 체제와 관계없이 어떤 체제에서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희소성은. 이 희소성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시장 경제냐 계획 경제냐로 나뉘는 거죠. 방법이 나뉘는 거죠. 5번 국영 기업이 민영화되고 사유재산권이 확대된다면 자 민간 경제 주체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가 아니고 가능해질 것이죠. 그러니까 사익 추구가 아마 강해질 것입니다.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2018년 수능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차 시 수능 기출과 탐구활동 문제풀이를 마치겠고 아마 온라인 수업으로 2주 정도 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1단원 시험 범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프라인 계약,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고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